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이슈 부국장 최정 부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셨던 우리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대통령 보고 일정이 있다고 해요. 거기 가셨답니다. 예, 보고해야죠. 뭐 잘 못하면 혼도 좀 나고. 다음 주에 오면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혼 안 나는지.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뉴스 살펴볼 텐데 오늘 방송 전에 막 나온 내용들 좀 전해드리면요.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통일교 그 전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씨의 지난 금요일 뭐 진술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도 접촉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는 부여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 내용은 한학자 그러니까 통일교 총재의 그 도박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던 것 같은 개념이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브리핑을 통해서 내놓은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또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잠시 뒤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책의총 진행이 됐었죠. 뭐 정리된 내용을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최대한 수정한다, 보완한 후에 입법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내용까지 의총 내용이 나왔고요. 관련해서는 오늘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매불쇼에 출연하셔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방송은 저희 다이브 끝나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석하셨습니다. 떠났어요? 네. 그러면 더 안 봐도 되겠네. 자, 오늘 뉴스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말에 뉴스들이 사실 그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조진웅 씨 이야기, 그러니까 키워드로 따지자면 소년범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리고 주사이모, 그러니까 박나래 씨 관련해서 그 주사이모.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뉴스 중에 소비가 됐던 내용들 보면 계속 이어져 오던 뉴스들이 있었고, 발생 뉴스로는 대통령실의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나왔고요. 뭐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정치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 말을 빌리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은 입장이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헌성 다툼이 일어나면 그 어찌됐건 위헌 심판이 가는 동안 그 내란 관련된, 특히 윤석열 내란 관련된 재판들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뭐 거기서 윤석열이 풀려나는 것 아니냐까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는 공감한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 위헌 뭐 소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뭐 이 취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반게 이게 어떻게 만들든 어차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할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헌법소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헌법재판소라는 전장으로 끌려갈 거고, 끌려가기 전에 준비를 잘하자, 소지를 최대한 없애자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도입하지 말자는 일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최대한 그런 소지를 없애자라는 주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구속기간 연장 1년으로 연장하는 파트는 이런 거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건 위헌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으로 올려도 6명 위헌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즉 합헌으로 나올 거다라 생각을 하지만,
이게 6명이 아니어도 5명이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거나 나중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최대한 그 버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버리고 가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된다. 예.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가 1월 18일인데 그 지나면 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판이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걸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예. 구속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역에는 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무기징역 이상 나오실 거라 이거는 뭐 의미가 없지만 그 구속 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씨 같은 경우 혐의가 너무 많아서 예. 6개월짜리로 여러 개 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는 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조금 나이브한 점이 저는 오히려 그 나이브한 점이 몇 개 보여요. 재량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서 가능하면 진행되는 방향으로 좀 규정을 하거나 이래도 위헌 논란에서는 벗겨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위헌 뭐 여부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여기 뭐 법무부 들어가면 위헌이다, 헌재 이 사무처장 들어가면 위헌이다 이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요 부분은 사실 이제 다양하게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구도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안을 낸 건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를 막 비교를 하긴 하는데 뭐 영국이나 독일도 이를테면 이제 사실 그 국민의 이제 연방 의회 내지는 국민의 어떤 직접 대의제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쪽에서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무장관은 이제 행정부로 보니까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 법무부 산하 이제 검찰이 외청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겠냐 이 얘기인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안은 어떻게든 뭐 그게 전국 법학모 교수단을 넣든 예. 뭐 전국 법원 판사 일반 판사들 예. 뭐 회의가 하든 어떤 그림이든 대안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법부나 뭐 내지는 야당에서 말하는 이런 좀 위헌 논란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예, 이건 하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끝단에 그럼 이 얘기를 그 민주당을 편을 들어서 아니라 이 얘기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예, 예. 그 우리가 여기 지금 강의 하류라면 이게 물이 시작되는 저기 산 위에 산 정상에 우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예. 재판을 흔든 게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지기현 재판부터 이런 중요한 내란 전담을 하는 내란 전담도 아니었죠. 보건 경계였는데 판사들이 정말 이렇게 랜덤 배당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재판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예. 그리고 사법부를 언론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다루지 않아요. 저도 기사 쓴 입장에서 법조에서 법원은 웬만하면 피해가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사실 검찰에 의해서 법원까지 정치 집단으로 같이 끌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 법원의 판단이 다 옳아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앱노멀한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제 본질은 그 이런 재판을 그러면 전국 법원장 회의 지금 했는데 이거 회의하기 전에 예를 들면 김용현 뭐 변호인들 난동 부릴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성명안 없었어요? 변협이요? 지금 이거 위헌 뭐 있으니까 뭐 신중하게 가야 된다? 예. 왜 지난주에 그럼 김용현 재판부 그렇게 난리칠 때는 사실은 그건 변호인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몇 명 그 이하상 변호사 때문에 나머지 변호사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태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 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최혜정 부국장은 지금 뭐 조국 혁신단도 안을 내는 부분들이 있고 네. 뭐 여러 법학 전문가들, 뭐 법학 전문원,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안들이 나오는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 의정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내란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사법부가 보여준 그 국민 불신을 이제 자초한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인 또 그 법꾸라지 예, 행태,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이제 취하고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 다 흐트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틈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좀 노력은 필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지금 법무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검찰을 통해서 사실상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미 약간 법무부 추천권을 뺀다 이런 식으로도 예.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그 내부에서도 조금씩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이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장치 같은 것들을 좀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본질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이정주 기자도 얘기하셨고 최혜정 부국장도 얘기하셨지만 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는가라고 보냐면 내란이라는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 일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형사사건 뭐 하나 하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이고 여론일 텐데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기현 판사의 재판을 가만두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도 동시에 나오는 것이고 기존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든지 지기현 판사가 그전에 보여줬던 윤석열 석방 문제라든지 구속 취소 문제죠.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가장 큰 어떤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그때마다 전국 법관회의 갖고 성명을 내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기존의 태도대로 법원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법부를. 대법원장이 저렇지만 지기현 판사가 저렇지만 법관들이 우리의 최후의 양심을 보루 원하고 믿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에 했을 때 가장 거의 최상위권이 있었던 게 법원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근데 스스로가 그걸 망친 거예요. 누구보다 정치에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치의 플레이어가 돼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좀 사실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실에 그때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오부 요인들과 오찬할 때 위원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영상이 다 남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12월 3일 그 당일날 그 느리다는 변협도 당일날 입장 냈었어요. 이거 위헌적이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믿어주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것들을 막 그러면서 뭐 사법부를 믿어달라 이런 거를 통해서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건데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지 내란 재판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본인들의 뭐 신뢰나 이런 게 흔들리거나 독립성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본인 탓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위헌적인 부분을 줄여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 추천 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분들은 뭐 위헌 논란이 있다지만 저는 거기는 위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을 때의 전례를 보면 큰 문제가 없고 이게 직접 추천이 아니라 추천인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또 나이브하게 약모를 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해서 제2의 지기현을 전담 재판부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판단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1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항들을 좀 고쳐가야 되는 거지 이런 추천 인사들의 이게 교수님이란 타이틀을 있으면 사람들이 좀 신뢰를 많이 하는데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그렇죠. 뭐 전문가라고 뭐 교수 혹은 어떤 이게 특정 직군으로 이렇게 묶다 보면 그 안에도 아롱이다롱이기 때문에 뭔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더 꼼꼼히 봐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 법 쪽에는 그 기본값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 부분을 꼭 감안하고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짜야 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법원 스스로가 어떤 입장을 내거나 개혁안을 낸 바가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법원장들 지방법원 법원장들 쭉 나왔을 때 내란이란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고 법원장 회의 결과 나온 말이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 믿고 기다려달라. 선거 믿고 기다려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못 믿겠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법원에서 혹은 판사들 스스로가 개혁안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혁안 자체는 여기 법관회에서는 못 나온다고 봐요. 네, 못 나오는데 아마 그 이제 정치권과 이제 사법의 어떤 이 정도까지 판이 펼쳐지면 여기 이제 교집합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예. 아마 이제 추측컨대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본인들 안으로 관철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의 이제 정치부 10년 경험상 보면 예. 이거는 이제 빠터로 던진 거거든요. 원래 이제 딜을 하려면 내가 5를 던져야 3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밀린 건데 지금 법관들이 만약에 성명을 내서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입니다. 적어도 조희대 커트는 내려와야 돼요. 지금. 네, 예.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조희대가 인사를 하고 있고 곧 이제 1월달에 인사를 하거든요. 예. 법원 인사평정이 평판사들이 여기 굉장히 민감해요. 생각보다 그게 법원 행정처의 힘이에요. 사실 예.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남은 재판들 있잖아요. 윤석열이 만약에 1심에서 그 영장 이제 만료되기 전에 영장이 이제 다른 걸로 외환죄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되고 그리고 계속 가둬놓더라도 향후의 재판은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예. 지방선거 다가올 때 재판이 살짝 물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제일 우려한 거는 만약에 부동산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보수 언론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야당이 선방을 했다 쳐봐요. 네. 예를 들면 뭐 오세훈이 요새 뭐 여러 가지 음모론 나오는데 뭐 탈당해가지고 뭐 나는 5대5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 자기가 이제 탈당해서 단일화 시켜서 나경원하고 단일화해서 뭐 누가 올라왔다 칩시다. 그런 것만 궁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이야기들만 만들어내는 거기에 사람들. 선수죠. 네, 그러나 저도 그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네, 장군 멍군 가져야죠. 예. 네. 정치부 기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가능성 있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버리면 법원이 어떻게 재판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유시민 작가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법원 개혁에 대한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을 끌게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효능감. 의석수가 그렇게 많은 민주당이 어떤 문제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입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면 거기서 오는 박탈감 같은 것들도 지지자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한테. 지금 주로 개혁안이라고 나오는 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지만 법 왜곡죄 신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법원 행정처 폐지 이야기도 있는데 오히려 판사들이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긁힌 부분은 법원 행정처 폐지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연차별로 좀 달라요. 어허. 이게 이제 법원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행정처 폐지가 핵심이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급자들. 네, 상급자들. 하지만 제 나이 때 판사들은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거든요. 그 대법관 증언 말고 일반 법관 증언은 아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의 판사들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 그냥 자꾸 왜 우리 건드려. 딱 요 정도의 스탠스?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앞서 왜 지난 금요일 날은 법원장들이 회의를 했고 네. 오늘은 지금 법관들 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집단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대별로 다르거나 연차별로 다르다면.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조희대 코트로 뭉쳐져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무슨
쭉 하나의 검찰처럼. 하나의 목소리만 지금 계속 그 대변되고 반영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실 법원행정처라는 게 그 제왕적 그 그렇죠. 대법원장 체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리고 해서, 거기가 승진 네. 루트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오히려 이제 판사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 내의 그런 민주화나 그 좀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행정처 첫 폐지가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있고요.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 판사들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예. 나는 그 일선 판사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께서 입장으로 봤을 때 법조인이 참 균일하게 얘기한다. 너네 참 집단이 균일하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이 판사기 때문에 정말 집단이 균일해요. 참 말 잘 듣고 참 체제 수능적이고 예. 참 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서 갖고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정말 아무래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관 대표 회의에 나온 분들은 그 중에서도 좀 나서시는 분들이지만 과연 어르신들의 입장을 반박하는 비판하는 입장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일선 판사들의 대부분의 성향 자체가 주어진 내일을 열심히 하자에 가깝지 이런 거에 관심을 크게 안 갖는 성향인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부딪혀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형태로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